자, 제연 설비에서 주로 사용하는 솔레노이드 댐퍼, 모터 댐퍼 및 퓨즈 댐퍼의 작동 원리를 쓰시오.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우리 관연도 기출문제에서 나왔던 문제죠. 그래서 제연 설비에서 사용하고 있는 솔레노이드 댐퍼, 그리고 모터 댐퍼, 그 다음에 퓨즈 댐퍼의 작동 원리를 작성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솔레노이드 댐퍼의 작동 원리를 보시게 되면, 자, 솔레노이드 밸브 구동 방식으로 열, 연기 또는 불꽃의 감지 신호를 받으면 솔레노이드가 전기적인 신호에 의해서 작동하여 댐퍼를 닫는 방식이다. 그래서 이 솔레노이드 밸브 같은 경우가 바로 전자 밸브인 거죠. 그래서 이거를 작성을 하실 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다 쓰셔도 되지만 뭐 줄여서 솔레노이드 밸브가 전기적인 신호에 의해 작동하여 댐퍼를 닫는 방식이다. 뭐 라고 이렇게 작성을 하셔도 상관없겠죠. 그래서 솔레노이드 밸브 구동 방식으로 열, 연기 또는 불꽃의 감지 신호를 받으면 뭐 이 부분은 뭐 굳이 생략해도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솔레노이드 밸브가 전기적인 신호에 의해 작동하여 댐퍼를 닫는 방식이다. 아니면 뭐 교재에 나온 것처럼 솔레노이드 밸브가 뭐 누르개 핀을 이동시켜서 작동하는 방식이다. 이런 것도 다 정답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다음 이제 두 번째. 모터 댐퍼. 모터 댐퍼는 자, 모터 구동 방식으로. 그러니까 이런 말들은 생략 가능해요. 모터 구동 방식 이런 말들은. 자, 열, 연기 또는 불꽃의 감지 신호를 받은 전동 모터의 힘으로 댐퍼가 자동으로 차단되는 방식이다. 이런 식으로 작성해 주시면 되겠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뭐 전동 모터의 힘으로 댐퍼가 자동으로 차단되는 방식이다. 이렇게만 작성해도 뭐 무방하겠죠. 그 다음 세 번째, 자, 퓨즈 댐퍼는, 자, 퓨즈 블링크 구동 방식으로 열기가 댐퍼 내부에 도달하였을 때 특정 온도에 도달되면 퓨즈가 녹아 스프링의 힘에 의해 댐퍼가 자동으로 차단되는 방식이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퓨즈가 녹아서 스프링의 힘에 의해 댐퍼가 자동으로 차단되는 방식이다. 뭐 이 정도만 작성해도 뭐 크게 문제는 없겠죠. 근데 뭐 더 정확히 하자면 그 앞에 있는 내용까지 작성해주면 더 정확한 답안이 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제연 설비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는 그 솔레노이드 댐퍼와 그리고 모터 댐퍼, 퓨즈 댐퍼의 작동 원리 간단하게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주거용 주방자동 소화장치의 설치 기준이다. 괄호에 들어갈 내용을 보기에서 골라 적으시오. 자, 이제 보기에 보시면 상당히 많은 그 용어들이 나와 있죠. 숫자도 나와 있고요. 이 중에서 빈칸에 들어갈 내용을 골라서 답을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내용 보실게요. 자, 이것은 상시 확인 및 점검이 가능하도록 설치할 것. 바로 뭐예요? 가로에 들어갈 것은 바로 차단 장치죠. 차단 장치는 상시 확인 및 점검이 가능하도록 설치할 것. 다음 2번. 자, 소화약제 이것은 환기구의 청소 부분과 분리되어 있어야 할 것. 그래서 2번에 들어갈 내용은 바로 방출구가 되겠죠. 소화약제 방출구는 환기구의 청소 부분과 분리되어 있어야 할 것. 다음 세 번째, 가스용 주방자동 소화장치를 사용하는 경우 탐지부는 자, 이것과 분리하여 설치하되. 자, 어떤 거랑 분리해야 돼요? 탐지부는 바로 수신부와 분리하여 설치하되. 자, 공기보다 가벼운 가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자, 어떤 면으로부터? 자, 공기보다 자, 가볍다라는 거는 자, 누출됐을 때 어디로 가겠어요? 바닥에 깔리겠어요? 천장으로 올라가겠어요? 공기보다 가볍기 때문에 천장으로 올라가겠죠? 그래서 천장 면으로부터 자, 몇 센티미터 위하다? 몇 센티미터? 바로 30c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고 자, 그리고 공기보다 무거운 가스를 사용하는 장소. 자, 공기보다 무거운 가스니까 누출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바닥에 깔리겠죠? 그래서 바닥면으로부터 30c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이렇게 해서 주거용 주방자동 소화장치의 설치 기준 중에서 빈칸에 들어갈 내용을 보기에서 하나씩 골라서 작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옥내외 소화전 설비, 스프링클러 설비의 펌프 흡입식 배관에 개폐 밸브를 설치할 때 버터플라이 밸브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를 자, 두 가지만 쓰시오. 그래서 펌프 흡입식 배관에 개폐 밸브를 설치할 때
버터플라이 밸브를 설치하지 않는 이유가 있는 거죠. 자, 첫 번째로 어떤 이유냐? 자, 물의 유체 저항이 매우 커서 자, 원활한 흡입이 되지 않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이게 펌프 흡입식 배관이기 때문에 이제 물을 흡입을 해야 되는데 자, 물의 유체 저항이 워낙 크기 때문에 원활하게 흡입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버터플라이 밸브를 사용하지 않는 거죠. 다음 두 번째, 유효 흡입 양정이 감소되어 공동현상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유체 저항이 매우 크기 때문에 유효 흡입 양정이 감소되겠죠. 그러면 유효 흡입 양정이 감소되면 바로 캐비테이션, 공동현상이 발생할 우려가 크겠죠. 그래서 버터플라이 밸브 사용하지 않고요. 그 다음 세 번째로 두 가지만 쓰면 되는데 한 가지만 더 설명드릴게요. 자, 개폐가 순간적으로 이루어지므로 수격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워터 해머링이죠. 개폐가 순간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뭐가 발생한다? 수격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이렇게 해서 펌프 흡입식 배관에 버터플라이 밸브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 자, 두 가지만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할로겐 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소화 설비의 화재 안전 기술 기준에 따른 다음 각 물음에 답하시오. 지금 두 가지 문항이 나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문항 보시면 할로겐 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소화약제의 방사 시간과 방사량 기준에 대해 아래 표를 완성하시오. 그래서 지금 할로겐 화합물 소화약제 그리고 불활성기체 소화약제의 방출 시간과 그리고 이제 방사량 또는 방출량에 대한 기준을 작성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먼저 할로겐 화합물 소화약제 같은 경우는 방출 시간이 바로 얘는 초죠, 초. 초입니다. 짧습니다. 바로 10초 이내에 방사가 돼야 됩니다. 10초 이내. 상당히 짧은 시간이에요. 그 다음에 불활성기체 소화약제 같은 경우는 자, A급과 C급은 똑같습니다. A급과 C급은 똑같이 2분 이내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B급이 바로 1분 이내에 방사가 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방출량, 방사량 같은 경우는 똑같아요. 할로겐 화합물이나 뭐 불활성기체나 똑같습니다. 각 방호구역 최소 설계 농도의 자, 몇 프로 이상이다? 바로 95% 이상이다. 라고 이렇게 표를 완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불활성기체 소화약제보다 할로겐 화합물 소화약제의 방사 시간이 더 짧은 이유에 대해 설명하시오. 자, 보시면 할로겐 화합물이 어때요? 더 짧죠, 시간이. 방사 시간이 10초 이내입니다. 불활성기체는 이제 단위가 분단이에요. 그죠? 그러면 할로겐 화합물 소화약제는 대체 왜 불활성기체 소화약제보다 더 방사 시간이 짧아야 되냐? 이거는 바로 인체에 유해한 성분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어떤 내용이냐? 할로겐 화합물 소화약제의 경우 화재로 자, 열분해. 자, 화재로 어떻게 되겠어? 화재가 발생하면 열이 올라가겠죠? 뜨거워지겠죠? 화재로 열분해되는 생성물 중에서 바로 독성에 해당하는 불화수소입니다. 불화수소가 포함되어 있어 인체에 뭐하기 때문에 유해하기 때문에 그래서 방사 시간이 유독 짧은 겁니다. 그래서 빠른 시간에 방사를 해야 돼요. 이런 불화수소가 포함되어 있는 그러한 유해 물질이 많이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방사 시간이 짧은 거죠. 이런 식으로 이런 느낌으로 작성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림의 평면도에 나타난 각 실 중 A실의 급기가압하고자 한다. 주어진 조건을 이용하여 다음 각 물음에 답하시오. 자, 먼저 조건을 먼저 보도록 할게요. 실 외부 대기의 기압은 101.3kPa, 그리고 A실에 유지하고자 하는 기압은 101.4kPa, 각 실의 문들의 틈새 면적은 0.01제곱미터고 어느 실을 급기가압할 때 그 실의 문의 틈새를 통하여 누출되는 공기의 양은 다음의 식을 따른다. 바로 누출되는 공기의 양은 0.827 곱하기 A 곱하기 P의 2분의 1승, 2분의 1제곱. 그래서 A의 값은 이제 문의 전체 유효 등가 누설 면적을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P는 문을 경계로 한 실 내외의 기압차. 근데 단위가 뭐예요? 파스칼입니다. 파스칼. 그래서 이 실 외부의 대기압이 101.3이죠. 킬로파스칼. 그리고 A실에 유지하고자 하는 기압이 101.4kPa이죠. 이 실외와 실내의 압력차, 그 압력차가 지금 이 P인 겁니다. 근데 단위는 뭘로 나와야 돼요? 파스칼의 단위로 대입을 하시는 거.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떠한 그림이냐? 이런 거죠. A실. 실이 지금 4개의 실이 있는데 4개의 실이 있고 그리고 출입문이 6개 있죠. 6개. 근데 지금 A실을 급기가합한대요. 그럼 A실을 급기가합하면 자, 공기는 어떻게 누출될까요? 바로 이렇게 누출이 되겠죠. 여기를 급기가합했으니까. 이렇게 가진 않을 거 아니에요. 여기를 급기가합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공기가 누출이 되겠죠. 자, 그러면 먼저 우리는 이제 유량, 그죠? 풍량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뭐 하냐? 풍량을 구하기 위해서 먼저 문의 전체의 유효 등가 누설 면적을 구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 아까 봤던 공식에 대입을 할 수가 있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어떤 개념으로 보셔야 되냐? 지금 이 출입문들 사이에 그 연결되어 있는 관계를 보셔야 되는데, 자, 직렬 관계가 있고요. 직렬 연결. 그 다음에 병렬 연결이 있어요. 병렬 연결. 자, 그럼 직렬은 뭐냐? 직렬. 자, 직렬 같은 경우는 자, 한 실에 출입구가 한 개가 있을 때, 한 개 있을 때를 그거를 이제 직렬로 보시면 되고요. 병렬인 경우는 한 실에 출입구가 2개 이상인 경우를 우리 병렬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떤 개념인 거냐면, 자, 만약에 여기에 문이 이렇게 있고요. 문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도 문이 이렇게 있고요. 문이 이렇게 있어요. 자, 직렬 같은 경우는 그 누출되는 공기가 이렇게 직선적인 형태로 누출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자, 병렬은 좀 달라요. 병렬 같은 경우는 자, 한 실 이렇게 있다고 쳤을 때 출입문이 여기에 3개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이제 공기가 어떻게 누출돼요? 이쪽으로도 가고 이쪽으로도 가고 일로도 가는 거죠. 그렇죠? 이런 느낌인 거라고요. 그래서 이게 직렬이에요. 직렬. 이게 직렬. 이게 뭐라고요? 이게 병렬인 개념이죠. 병렬. 그래서 직렬과 병렬일 때는 계산하는 방법이 달라요. 자, 둘 중에 뭐가 더 쉽냐? 병렬이 쉬워요. 병렬. 이 병렬은 그냥 산술적으로 더하시면 돼요. 만약에 여기를 A1, A2, A3라고 놓으면은 그때 AT는 전체 이제 누설 면적이죠. AT는 그냥 더하면 돼요. 이렇게. 간단하죠? 네, 이렇게 더하면 돼요. 그런데 직렬일 경우는 좀 달라요. 얘는 여기를 A1, A2, A3로 놨을 때 이 얘는 면적이 얼마냐? AT는 좀 복잡해요. 루트 A1의 제곱분의 1 더하기 A1의 제곱분의 1 더하기 A2의 제곱분의 1 더하기 A3의 제곱분의 1. 자, 이걸 루트 씌운 다음에 그거 분의 또 1인 거예요. 이게 직렬일 때의 그 누설 면적을 구하는 방법인 거죠. 이 두 가지 개념을 알고 있어야 우리 1번 문제 풀 수 있고요. 1번 문제를 풀어야 또 2번 문제 풀 수 있어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걸 바탕으로 한번 전체 누설 면적을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어디를부터 보실 거냐면은 지금 A실을 급기가합한다고 했으니까 A실에서 가장 멀리 있는 부분부터 볼게요. 멀리 있는 부분. 자, 그러면 이 5번과 6번부터 보죠. 이 가장 멀리 있는 실이니까 5번과 6번은 어떤 관계일까요? 직렬이에요? 병렬이에요? 5번과 6번은. 보세요. 5번에서 이렇게 공기 누출됐어요. 누출되면은 얘가 다 어디로 가요? 그대로 6번으로 그대로 가잖아요. 이렇게 그대로 가죠. 이런 게 어떤 관계라고요? 이게 바로 직렬이라고. 직렬. 예, 직렬입니다. 직렬. 그러면 여기서 5번과 6번이 이게 지금 면적 구하는 거죠. 5번과 6번은 어떻게 계산한다고요?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근데 이 면적, 누설 면적이 전부 다 얼마라고요? 다 0.01입니다. 0.01. 그러면 루트 0.01의 제곱분의 1 더하기 이게 5번입니다. 6번은 똑같죠. 면적 0.01의 제곱분의 1인 거예요. 이렇게. 그거 분의 1인 거죠. 이렇게. 네. 그래서 계산하시게 되면 근데 지금 문제에서 지금 소수점 5개짜리까지 나타내려고 했죠? 근데 이게 또 계산 과정에 그러니까 이게 정답에 대한 기준인데 계산 과정도 그냥 반영해 볼게요. 계산 과정까지. 자, 그러면 얼마 나오냐? 이게 0.00707입니다. 0.00707 제곱미터. 이렇게.
그러니까 계산 과정도 그냥 이걸 만족을 하도록 할게요. 이거를 적용할게요. 자, 이제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그러면 우리 어디까지 구한 거냐면 어디까지 구했냐? 여기까지 구했어요. 여기까지.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5번과 6번인 거예요. 5번과 6번. 이제 얘는 다 이제 배제하고 이제 어디 보냐? 여기를 볼 거예요. 여기. 자, 여기를 봤더니 자, 2번에서 공기가 딱 누출됐는데 그 얘가 어디로 가요? 1로도 가죠. 1로도 가죠. 이쪽으로도 가죠. 그럼 어떤 관계다? 병렬이다. 근데 병렬은 어떻게 구한다고요? 엄청 쉽다고요. 병렬은. 그래서 자, 3번부터 3, 4, 5, 6번이에요. 지금 2번 아직 구하는 거 아니에요? 3, 4, 5, 6이에요. 그러면 3번부터 6번까지는 자, 누설 면적의 합이 얼마냐? 뭐 한다고요? 병렬은 다 더한다고요. 자, 그럼 3번은 0.01이죠. 4번도 0.01이고요. 그런데 5번과 6번을 구했잖아요. 얼마나 나왔어요? 0.00707. 0.00707. 이걸 더하시면 돼요. 그러면 얼마 나와요? 0.02707 나오죠? 이렇게. 맞나요? 0.02707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까지 구했어요. 자, 이제 우리 어디까지 구했다고 지금? 지금 우리 어디까지 구한 거예요? 어디까지 구했어요? 3번부터 6번까지 합한 걸 구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거로 가지고 이거 3번부터 6번까지 구했다고 치죠. 이렇게. 이제 마지막으로 자, A씨를 급기가합했어요. 그러면 1번에서 공기가 누출되죠? 이거 다 어디로 가요? 2번으로 가죠? 그럼 얘 다 어디로 가요? 1로 가죠. 이렇게. 그럼 어떤 관계다? 직렬 관계다. 그죠? 직렬 관계. 그래서 마지막으로 1번부터 6번까지 전체 누설 면적은 어떤 방법으로 구한다고요? 이 방법으로 구한다고요. 직렬 관계니까. 그러면 자, 1번이 0.01이죠. 0.01의 제곱분의 1이고요. 2번도 0.01이고요. 0.01의 제곱분의 1 더하기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3번부터 6번까지가 이걸 대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0.02707의 제곱분의 1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복잡하죠. 그죠? 자, 이걸 계산하시면 자, 전체 누설 면적이 얼마 나오냐? 0.00684가 나오네요. 0.00684 제곱미터. 이겁니다. 이게 1번의 정답이에요. 이게 전체 유효 등가 누설 면적인 겁니다. 자, 이제 2번 보세요. 2번. 자, A실에 유입시켜야 할 풍량을 구하시오. 근데 이거는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만 구하래요. 넷째 자리까지. 그죠? 넷째 자리까지. 자, 그러면 여기다 풀어볼게요. 자, Q는 자, 0.827이죠. 0.827 곱하기 A가 뭐라고요? 이게 바로 A라고요. 전체 누설 면적 0.00684 제곱미터 곱하기 자, P는 실내와 실외의 기압차라고 했죠? 그럼 아까 실외가 103.3이었나요? 103.3? 실내가 101.3. 자, 실외가 101.3이었고요. 그 다음에 실내가 101.4죠. 단위가 킬로파스칼. 그러면 이 기압차가 얼마 나와요? 기압차는 0.1킬로파스칼인 거죠. 근데 얘를 뭘로 바꿔주라고요? 얘를 파스칼로 바꿔야 돼요. 파스칼로. 그럼 0.1킬로파스칼이 얼마예요? 이거는 바로 100파스칼인 거죠. 100파스칼. 그래서 여기다 대입할 때는 0.1 대입하시면 안 돼요. 100을 대입을 하셔야 됩니다. 100. 그리고 2분의 1제곱. 2분의 1제곱이 뭐예요? 루트죠, 루트. 루트 100. 10. 그죠? 그래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이거 계산하시면 0.0566 나오네요. 0.0566. 단위는 세제곱미터 퍼 세크죠. 여기 문제 나와 있죠. 이렇게 해서 네, A실에 유입시켜야 할 풍량도 이런 식으로 문제에 나와 있는 공식으로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기출문제에서 똑같이 나왔던 문제이기 때문에 많이 공부하셨던 분들은 쉽게 푸셨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가로 8m, 세로 5m인 주차장에 물 분모 소화 설비를 설치하려고 한다. 다음 각 물음에 답하시오. 자, 지금 이제 물 분모 소화 설비에 대한 내용인데 바로 이제 주차장에 물 분모 소화 설비를 설치할 때 바로 송수 펌프의 최소 토출량과 그리고 필요한 최소 수온의 양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송수 펌프의 최소 토출량을 한번 구해 보도록 할게요. 펌프의 토출량입니다. 자, 지금 이제 주차장이죠. 주차장. 자, 주차장인 경우는 펌프의 최소 토출량을 구할 때 자, 어떤 식으로 구하냐? 바로 바닥 면적에 자, 얼마를 곱해 주냐면은 이건 암기하셔야 돼요. 바닥 면적 곱하기 20리터 퍼 제곱미터 미닛을 곱하는 거죠. 이렇게. 맞나요? 근데 지금 문제에서 토출량인데 이제 분당 토출량을 물어본 거니까 딱 여기까지만 계산하시면 돼요. 여기까지만. 뭐 방사 시간 곱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토출량을 구하는데 자, 단위가 리터다. 리터라고 한다면 바로 방사 시간까지 곱하면 되는데 지금 이제 분당 리터니까 딱 여기까지만 곱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바닥 면적 볼게요. 바닥 면적. 자, 근데 바닥 면적을 다 봤더니 이 바닥 면적이 얼마냐? 가로가 8m고 세로가 5m잖아요. 그러면 면적이 얼마 나오냐? 8 곱하기 5 하면 40이에요, 40. 그죠? 40 나오죠. 그런데 여기서 이 바닥 면적은 그 최저값, 최저 한도가 있어요. 얼마냐? 이 면적은 반드시 최소는 50제곱미터여야 돼요. 면적이. 그러니까 50제곱미터가 안 됐을 경우는 바로 이 최소값이 적용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대입하실 때 40을 대입하시면 안 돼요. 최소 면적을 대입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 실수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여기는 50제곱미터가 이제 바닥 면적이 되는 거예요. 최소 면적. 자, 여기에다가 이제 20리터 퍼 제곱미터 미닛. 이걸 곱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계산해 주시게 되면 자, 이 값이 얼마 나오냐? 이 값이 바로 1000. 이거 곱하면 1000이죠? 1000리터 퍼 미닛이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여기서 단위가 요 제곱미터와 제곱미터가 없어지잖아요. 단위 자체가. 그래서 1000리터 퍼 미닛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이것은 이제 펌프의 최소 토출량이 이렇게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2번. 자, 2번은 필요한 최소 수온의 양을 구하시오. 그 수온의 양을 구할 때는 우리 아까 구했던 그 토출량에다가 뭐만 곱해주면 돼요? 바로 방사 시간까지 곱하면 되는 거죠. 그럼 수온의 양이 나와요. 자, 그래서 수온의 양은 자, 여기까지는 식이 똑같아요. 뭐 이걸 그대로 써도 되고요. 50제곱미터 곱하기 20리터 퍼 제곱미터 미닛. 자, 여기까지가 뭐라고요? 여기까지가 펌프의 토출량이에요. 그럼 여기에다가 뭘 곱해주면 방사 시간을 곱해주면 몇 분 이상이죠? 몇 분? 이거 암기하셔야 돼요. 몇 분 이상? 20분 이상이죠. 20분. 20분 이상. 20분을 곱해줍니다. 그러면 수온의 양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을 해주시면은 단위를 보실게요. 요 면적의 단위 없어지죠. 그리고 요 시간의 단위 없어지죠. 그 남는 거는 뭐만 남아요? 요 리터만 남는 거예요. 단위가. 그래서 제가 단위를 쓰는 거예요. 이거 확인하기 위해서. 자, 이제 곱해주면 이제 이거랑 이걸 곱하는 거 똑같아요. 요거 그죠? 요거 1000이랑 20을 곱하는 거 20. 그러면 얼마 나와요? 곱하면 2만. 맞죠? 2만. 자, 2만 단위는 리터예요. 리터. 그런데 이제 문제에서 이제 물어본 게 이렇게 리터가 아니고 세제곱미터로 물어봤죠. 그러니까 이건 단위 이렇게 쓰면 틀린 답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럼 이제 리터와 세제곱미터는 어떤 관계에 있어요? 이것도 아셔야 되겠죠. 그래서 1세제곱미터가 1000리터예요. 아시겠죠? 1세제곱미터가 얼마라고요? 1세제곱미터가 1000리터예요. 1000리터. 그러면 여기서 리터를 이제 세제곱미터로 바꿔주려면 어떻게 해주면 돼요? 공 3개를 이렇게 지워주면 돼요. 요거 3개 지우면 돼요. 이렇게. 네. 그러면 단위가 바뀌겠죠? 얼마 나와요? 20세제곱미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20세제곱미터 이상인데 지금 여기는 최소 수온을 물어봤으니까 20세제곱미터가 이제 최소 수온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펌프의 최소 토출량과 그리고 최소 수온의 양을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스프링클러 설비에 설치하는 시험 장치에 대한 내용이다. 다음 각 물음에 답하시오. 자, 1번 문항부터 보실게요. 자, 시험 장치의 설치 목적을 쓰시오. 자, 스프링클러 설비에 설치하는 시험 장치의 설치 목적. 자, 설치 목적이 뭐겠어요? 바로 유수 검지 장치의 정상적인 작동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바로 시험 장치를 설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시험 장치의 설치 목적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다음 시험 장치의 배관에 대한 내용이다. 다음 빈칸을 완성하시오. 자, 먼저 시험 장치 배관의 구경은 얼마 이상이다? 얼마 이상? 시험 장치의 배관 구경은 바로 25mm 이상으로 하고 그 끝에 개폐 밸브 및 이것 어떤 걸 설치해요? 개폐 밸브 및 바로 개방형 헤드죠. 개방형 헤드 또는 스프링클러 헤드와 동등한 방수 성능을 가진 오리피스를 설치할 것. 이 경우 개방형 헤드는 반사판 및 프레임을 제거한 오리피스만으로 설치할 수 있다. 그래서 1번에 들어갈 내용은 25가 들어가면 되죠. 그리고 2번에 들어갈 내용은 개방형 헤드고요. 그리고 3번에 들어갈 내용은 오리피스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험 장치의 설치 목적과 그리고 빈칸에 알맞은 내용을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림은 어느 공장을 방어하기 위한 5개 수화전 설비의 평면도이다. 다음 각 물음에 답하시오. 자, 지금 보시면 평면도부터 보시면 자, 가로가 120m고요. 그리고 세로가 50m인 그러한 건물이에요. 자, 조건 보세요. 가로 120m, 폭 50m이며 2층 구조. 그리고 층당 바닥 면적은 6,000제곱미터이고 연면적은 12,000제곱미터이다. 1번과 2번 이 조건은 크게 의미 없는 조건이에요. 여기 평면도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냥 큰 의미는 없는 조건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1번 특정 소방 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호스 접결구까지의 수평거리는 몇 미터 이하이며 5개 소화전의 최소 설치 개수는 몇 개인지 구하시오. 자, 5개 소화전의 최소 설치 개수를 물어봤어요. 자, 그럼 먼저 호스 접결구, 하나의 호스 접결구까지의 수평거리 먼저 볼까요? 수평거리가 몇 미터 이하냐? 5개 소화전 설비 같은 경우는 얼마예요? 바로 40m 이하인 거죠. 그래서 하나의 호스 접결구까지의 수평거리는 몇 미터 이하다? 40m 이하다. 이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 5개 소화전의 최소 설치 개수는 몇 개냐? 그래서 5개 소화전의 설치 개수는 자, 이렇게 구해주시면 돼요. 설치 개수는 그 건물 있죠, 건물. 이 건물이잖아요. 위에서 내려다본 모습이거든요. 건물 둘레의 길이. 왜냐면은 이게 그 5개 소화전을 건물 안에 설치하진 않잖아요. 건물 바깥에 이렇게 설치를 하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건물 둘레의 길이를 자, 얼마로 나눠주냐? 바로 80으로 나눠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왜 80이 왜 나왔냐? 이거죠. 지금 그 하나의 호스 접결구까지의 수평거리가 40m라고 했죠. 근데 이제 만약에 지금 이 평면도상에 만약 여기에다가 그 5개 소화전을 이렇게 이렇게 생겼죠. 자, 5개선을 설치를 했어요. 이렇게. 근데 수평거리가 40m 이하라고 하는 거는 이 5개 소화전을 중심으로 반경의 길이, 반경이 얼마나 반경이 바로 40m라는 거예요. 반경이. 그럼 만약에 여기다 하나가 있고 자, 이쪽에도 또 하나를 이렇게 자, 5개 소화전 설비를 또 설치를 했다고 할게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 5개 소화전을 중심으로 반경 40m. 마찬가지죠. 이 5개 소화전을 중심으로 반경 40m. 반경 40m.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40m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또 40m잖아요. 그럼 두 개 더하면 총 80m. 그래서 이 5개 소화전의 개수를 구할 때는 이 둘레의 길이를 이 80m로 나눠주는 거예요. 이 간격이 80m니까. 아시겠죠? 80m니까.
최대 간격이 80이거든요. 최대 80. 그래서 요 80으로 나눠준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건물 둘레의 길이는 너무 쉽죠. 둘레니까 뭐 해주면 돼요? 120, 50, 120, 50 다 더하면 돼요. 그렇죠? 아니면 가로랑 세로 더해서 곱하기 2 해도 되고요. 그냥 다 더해도 되고요. 그래서 둘레의 길이를 구해봤더니 요게 120, 50 더하면 얼마예요? 170이죠. 2배 해주면 340이란 말이에요. 340. 요거를 80으로 나눠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 값은 4.25가 나오고요. 자, 이거 개수 구하는 거죠. 뭐 해줘야 되냐고요? 개수 구할 때는 절상. 예, 이거 다 절상은 아니에요. 절삭하는 것도 있어요. 이거는 절상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5개 이상. 원래는 5개 이상인데 예, 최소 개수를 물어봤으니까 정답은 5개가 정답이 되는 거죠. 다음 2번. 펌프의 토출량을 구하시오. 자, 이거 1번이었고요. 2번. 펌프의 토출량. 자, 보세요. 펌프의 토출량은 N 곱하기 자, 얼마 곱해주는 거죠? 5개 소화전은? 5개 소화전의 법정 방수량이 분당 350리터죠. 네, 이거 암기하셔야 돼요. 그래서 350리터 per minute를 곱해줍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그럼 이 N이라고 하는 값은 뭐냐? 바로 5개 소화전의 개수죠. 설치 개수예요. 그런데 이거는 최대 몇 개까지? 최대 2개까지만 적용이 된다고 했어요. 최대 2개까지. 근데 지금 설치한 5개 소화전이 5개지만 최대 개수가 2개이니까 여기는 2를 대입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2 곱하기 350을 해주면 바로 700이 나오겠죠. 700리터 per minute 이 됩니다. 예, 700리터 per minute. 자, 그 다음 3번. 3번에서는 수원의 저수량을 구하시오. 수원의 저수량. 네. 이것도 공식이니까 Q는 N 곱하기 자, 얼마를 곱해주냐? 바로 7세제곱미터를 곱해주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그럼 이 7세제곱미터가 어디서 나왔냐? 이 350은 우리가 이건 그 화재 안전 기준에 나온 거니까 쓰면 되는데 그럼 얘는 어디서 나왔냐? 바로 이 350 있죠. 350에다가 자, 방사 시간이 몇 분이에요? 방사 시간이 20분. 20분 이상이죠? 20을 곱하는 거예요. 20분. 방사 시간을. 그러면 이게 7,000리터가 나옵니다. 7,000리터. 근데 이 리터를 세제곱미터로 바꿔주면 얼마 나와요? 7세제곱미터인 거죠? 그래서 여기가 7인 거예요. 아시겠죠? 7. 자, 그리고 요 N값은 똑같아요. N값은 최대 몇 개까지? 2개까지만 적용이 됩니다. 2개까지. 그래서 여기는 2 곱하기 7. 정답은 14세제곱미터가 정답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바로 5개의 수화전의 설치 개수 구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펌프의 토출량 그리고 수원의 저수량까지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인명구조기구에 대한 내용이다. 다음 각 물음에 답하시오. 자, 일단 문제를 보시게 되면 여기 그 특정 소방 대상물 3가지가 나와 있죠. 자, 기역 보시면 기역의 지하 2층, 지상 5층인 관광 호텔이라고 했고요. 니은의 바닥 면적이 500제곱미터인 영화 상영관. 자, 디귿의 물 분무 소화 설비 중 할로겐 화합물 및 불활성 기체 소화 설비만 설치된 특정 소방 대상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1번 문항을 보시면 자, 니은의 수용 인원을 산출하시오. 단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령을 근거로 하고 고정식 의자와 긴 의자는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자, 니은이 어떠한 특정 소방 대상물이냐? 바닥 면적이 500제곱미터인 영화 상영관이죠. 자, 이 영화 상영관 같은 경우는 바닥 면적에 따라서 이게 어떤 특정 소방 대상물인지 따라 구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구분할 수 있냐면 이 영화 상영관의 자, 바닥 면적이 300제곱미터 미만이면 자, 이것은 바로 근린 생활시설이에요. 근린. 근린 생활시설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바닥 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제 뭐겠어요? 이상이겠죠, 이상. 300제곱미터 이상이면 이거는 문화 및 집회시설이에요. 문화 및 집회시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영화 상영관의 면적이 500제곱미터다. 그러면 300제곱미터 이상이기 때문에 바로 문화 및 집회시설로, 문화 및 집회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에 해당이 되는 거죠. 자, 이제 그러면 이제 문화 및 집회시설 같은 경우는 수용 인원을 산정할 때 그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 면적을 바로 4.6제곱미터로 나누어 주는 거죠. 그래서 이 수용 인원을 산출을 하면, 자, 얘는 바닥 면적 500제곱미터를 기준 면적이 되는 4.6으로 나눠주시는 거예요. 4.6으로 나눠주시는 거예요. 자, 계산해 주시면 이 값은 이제 108.7 정도 나오고요. 108.7 나오고요. 자, 일단 소수점은 어떻게 처리하냐? 이 수용 인원을 산정할 때는 바로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 반올림 처리하시면 됩니다. 반올림. 올리는 거 아니에요. 반올림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109명이 되는 겁니다. 109명. 그래서 니은의 수용 인원은 109명이 되겠습니다. 109명. 자, 그 다음에 2번 문항을 보실게요. 2번. 자, 2번. 다음 조건을 참고하여 각 특정 소방 대상물별로 설치해야 할 인명구조 기구와 설치 수량을 구하시오. 자, 조건을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설치해야 할 인명구조 기구를 모두 쓰도록 한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만약에 이 기억의 인명구조 기구가 4개인데 3개만 썼다. 이거는 이제 오답으로 처리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설치해야 할 인명구조 기구를 모두 쓰도록 한다. 다음 2번. 설치해야 할 인명구조기구가 없는 경우에는 인명구조기구란에만 X 표시를 한다. 자, 만약에 이 디귿이 해당하는 인명구조기구가 없다라고 하면 여기에만 X 치는 거예요. 여기까지 쓸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여기에만 X를 쳐라. 그 조건에 있고요. 다음 3번. 자, 1항에서 구한 값을 기준으로 니은 항의 값을 구한다. 그러니까 니은 아까 우리 1번에서 그 수용 인원 109명 나왔죠? 그 109명을 기준으로 이제 요 니은 문제를 풀란 얘기입니다. 이 조건이. 자, 그럼 먼저 기역 보시죠. 기역. 자, 기역은 지하 2층, 지상 5층인 관광 호텔입니다. 자, 관광 호텔 같은 경우는 이제 지상, 그러니까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7층 이상인가요? 7층 이상이 되면 바로 이 인명구조기구에 어떤 걸 설치할 수 있냐? 모든 인명구조기구를 다 설치할 수 있죠. 어떤 게 있어요? 바로 방열복, 방화복, 공기호흡기, 인공소생기 다 설치를 해야 돼요. 그리고 설치 수량은 각 몇 개? 2개 이상씩이죠. 그러니까 방열복 2개 이상, 방화복 2개 이상, 공기호흡기도 2개 이상, 그리고 인공소생기도 2개 이상을 설치를 하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게 설치 수량이 아니고 뭐 최소 설치 수량이다라고 나오면 그때는 이제 답을 이상이 아니라 2개만 하면 되는 거예요. 최소값을 물어봤을 때는. 근데 설치 수량이라고 나왔으면은 2개 이상이라고 이렇게 명시를 해줘야 됩니다. 자, 다음 니은. 자, 니은은 뭐예요? 바닥 면적이 500제곱미터인 영화상영관. 근데 영화상영관인데 아까 수용 인원이 몇 명 나왔죠? 109명. 그래서 이 영화상영관 같은 경우는 수용 인원이 100명 이상이면 돼요. 100명 이상이면 바로 인명구조기구로는 공기호흡기를 설치해야 됩니다. 공기호흡기. 설치 수량은 각 층마다 몇 개 이상씩? 2개 이상씩 설치를 하게 되어 있어요. 자, 다음 디귿. 자, 물 분무 소화 설비 중 할로겐 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소화 설비만 설치된 특정 소방 대상물. 이것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설치할 인명구조기구가 없어요. 근데 어떤 경우냐면은 이게 함정으로 나온 거예요. 함정. 할로겐 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소화 설비만 설치된 것이 아니라 이게 그 화재 안전 기준에 보면은 이게 이산화탄소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만 설치된 특정 소방 대상물 같은 경우는 그때는 이제 인명구조기구가 있는 거죠. 그런데 할로겐 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소화 설비만 설치된 특정 소방 대상물은 인명구조기구 설치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를 X 표시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인명구조기구에 대한 문제 이런 식으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위험물 5개 저장 탱크에 포소화 설비를 설치하고자 한다. 다음의 조건을 참고하여 각 물음에 답하시오.
자, 먼저 그림은 지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림 자체는. 그래서 이게 탱크가 두 개의 종류의 탱크가 있는데, 자, 왼쪽에 있는 게 원유 탱크고요. 오른쪽에 있는 게 등유 탱크예요. 그래서 각 탱크마다 그 방출구 있죠. 포 방출구가 이렇게 두 개씩 설치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설치가 되는 게 뭐냐? 이게 바로 보조포 소화전인데, 이제 보조포 소화전이 바로 몇 개 설치가 되어 있어요? 예, 4개가 설치가 되어 있는 그러한 구조인 거죠. 그래서 이제 그림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이제 문제의 조건을 이제 보도록 할게요. 자, 탱크 사양을 보시면은 일단 원유 탱크는 직경이 12m고요. 높이가 12m란 얘기예요. 그리고 플로팅 루프 탱크 구조이면서 특형 고정포 방출구를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다음 등유 탱크는 직경이 25m고 높이가 14m예요. 근데 탱크의 구조는 콘 루프 탱크입니다. 그리고 포 방출구의 종류는 2형이 되겠고요. 자, 설계 사양을 보실게요. 자, 원유 탱크와 등유 탱크는 방출구가 몇 개씩 있었죠? 2개씩 방출구가 있었죠. 그리고 방출률을 보시면은 원유 탱크가 8리터, 그리고 등유 탱크가 4리터로 되어 있고요. 방사 시간 똑같습니다. 둘 다 30분입니다. 방사 시간 30분. 농도, 어떤 포인지는 몰라요. 근데 포 농도는 3%라고 이렇게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굽돌이판하고의 간격입니다. 간격. 그러니까 원유 탱크가 플로팅 루프 탱크이기 때문에 굽돌이판의 간격이 있겠죠. 근데 등유 탱크는 바로 콘 루프 탱크니까 굽돌이판하고는 상관이 없죠. 그래서 굽돌이판 간격이 1.2m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송액관에 필요한 소화약제의 최소 양은 72.07리터라고 했고요. 그리고 보조포 소화전은 방유제 주위로 4개가 설치가 되어 있고, 보조포 소화전의 토출량은 분당 400리터이며 방사 시간은 20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탱크 2대에서의 동시 화재는 없는 것으로 본다라고 했네요. 자, 이 조건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주어진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총 5개의 문항이 나와 있는데, 자, 첫 번째 문항을 보시죠. 첫 번째, 고정포 방출구에 의하여 소화하는 데 필요한 포 수용액의 양입니다. 포 수용액의 양은 얼마인지를 물어봤어요. 자, 그러면 하나씩 계산을 해보도록 하죠. 자, 크게 어렵진 않습니다. 이거 많이 풀어봤던 거기 때문에. 자, 한번 풀어보죠. 자, 1번. 자, 고정포 방출구입니다. 고정포 방출구에 의해서 소화하는 데 필요한 포 수용액의 양입니다. 먼저 원유 탱크부터 구해보도록 할까요? 원유. 자, 원유 탱크예요. 자, 원유 탱크 같은 경우는 탱크의 구조가 플로팅 루프 탱크였죠. 그죠? 굽돌이판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거는 뭘 보셔야 되냐면은 이걸 보셔야 돼요. 자, 이게 탱크고요. 탱크. 위에서 내려다본 모습이에요. 그리고 그 안쪽으로 뭐가 있어요? 이렇게 굽돌이판이라는 게 있죠. 굽돌이판. 그래서 실질적으로 포가 이게 방사되는 곳이 어디예요? 여기죠, 여기. 이 부분. 그래서 이 액표 면적 구할 때 바로 이렇게 고리 형태로 되어 있는 부분의 면적을 구해야 돼요. 자, 이제 어떻게 구할 거냐면, 자, 이 원유죠, 원유. 원유 탱크의 직경이 아까 몇 미터였죠? 12m였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2m인 거예요. 12m. 그리고 탱크의 내면과 굽돌이판 사이의 간격이 1.2m였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2m였던 거고요. 마찬가지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1.2m인 거죠. 그러면은 이 안쪽에 있는 작은 원의 직경은 얼마가 돼요? 12m에서 1.2, 1.2를 빼주면 되죠. 그러면 여기는 9.6m가 돼요. 그죠? 9.6m. 그러면 이 고리 형태, 여기 있죠, 여기. 이 액표 면적을 구하려면은 바로 큰 원의 면적에서 작은 원의 면적을 빼주면 되겠네요. 이거 많이 했던 거죠, 이런 것들은. 그래서 12m 그리고 9.6m예요. 기억하세요. 자, 이걸 가지고 식을 만들어 볼게요. 원유 탱크예요. 자, 고정포 방출구에 의해서 소화하는 데 필요한 포 수용액 양입니다. 자, 얼마예요? 4분의 파이 곱하기, 자, 큰 원의 직경이 12m죠. 그럼 12의 제곱 마이너스 작은 원의 직경이 9.6m죠. 그럼 9.6의 제곱을 빼주면 돼요. 이렇게 곱해서 큰 원의 면적 빼기 작은 원의 면적 이렇게 되겠죠. 4분의 파이 d 제곱이니까. 자, 여기에다가 곱하기 원유 탱크는 포 방출률이 얼마였어요? 바로 8리터였죠.
8리터 퍼 제곱미터 미닛. 이렇게 되고 이게 조건이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 다음에 곱하기 자 얼마 곱해줘야 돼요? 농도. 포 수용액은 농도가 얼마예요? 100%죠. 100%. 그래서 1을 곱해주면 돼요. 1을 곱해주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계산하시게 되면 답은 325.72가 되네요. 325.72가 되고요. 그럼 단위는 리터 퍼 미닛이 되는 거죠. 문제에 나와 있는 단위 있죠? 리터 퍼 미닛. 자, 이렇게 구해줄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등유 탱크입니다. 등유. 자, 등유 탱크 같은 경우는 이게 콘 루프 탱크죠. 그러니까 이거는 쉽게 구할 수 있어요. 자, 보세요. Q는 4분의 파이 곱하기 이 등유 탱크의 직경이 25m였죠. 그 25를 그냥 제곱하면 돼요. 25제곱. 이렇게. 4분의 파이 d 제곱. 자, 여기에다가 이제 방출률이 4리터였죠. 4리터. 4리터 퍼 제곱미터 미닛.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포 수용액이니까 곱하기 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산해 주시게 되면 이 값은 1963.5네요. 1963.5리터 퍼 미닛이 됩니다. 이렇게. 그죠? 이렇게 구했어요. 자, 그 다음에 2번. 자, 보조포 소화전에 필요한 포 수용액의 양은 얼마인지 구하시오. 보조포 소화전. 자, 보조포 소화전에는 이렇게 구하는 거죠. N 곱하기 S 곱하기 자 이제 8,000리터인데 그 8,000리터가 어떻게 나온 거냐면은 이 보조포 소화전의 그 방사율이 얼마였어요? 방수량이 분당 400리터였죠? 그리고 방사 시간이 20분이었죠. 그 400리터와 20분 곱해서 얼마 되는 거예요? 8,000리터. 써볼게요. 이렇게. 그러니까 원래는 8,000인데 400리터 퍼 미닛 곱하기 20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계산하면 그게 8,000이 나오는 거죠. 8,000리터가 나오는 거죠. 공식처럼 알고 계시면 돼요. 자, 이제 보실게요. 이제 호스트 접결구의 개수인데 지금 보조포 소화전이 몇 개 설치가 되어 있었어요? 4개죠. 그런데 최대 몇 개까지? 3개까지만 가능하죠. 그래서 3개 곱하기 농도 1이죠. 포 수용액이니까 곱하기 이거 계산해보면 8,000이에요. 8,000리터. 그렇죠. 계산해 주시게 되면 이것은 얼마가 돼요? 이것은 400이죠. 자, 잘 보세요. 지금 2번에서 단위가 리터 퍼 미닛이죠. 제가 잘못 봤어요. 그래서 이 20분을 곱하면 안 돼요. 단위 자체가 리터 퍼 미닛이니까 딱 여기까지 곱해줘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는 그대로 400 LPM이 되는 거예요. 단위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곱해주시게 되면 1200 리터 퍼 미닛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아시겠죠? 2번의 정답은 1200이에요. 1200. 자, 그 다음에 3번 보실까요? 3번. 고정포 방출구에 의하여 소화하는 데 필요한 소화약제의 양은 얼마인가? 자, 여기는 이제 소화약제의 양을 물어봤어요. 근데 단위가 리터입니다. 리터 퍼 미닛이 아니라 리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식을 우리 1번, 2번에서 계산했던 식을 조금 이용을 해볼게요. 여기를 3번, 4번. 왜냐면 식이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이걸 같이 한번 좀 활용을 해볼게요. 잘 보세요. 자, 지금 일단 단위 자체는 달라요. 아까는 리터 퍼 미닛이었는데 리터가 됐어요. 그럼 이게 어디가 달라지냐? 이 뒤에 있는 부분이 달라지겠죠. 자, 해보세요. 여기가 달라져요. 자, 어떻게 달라지냐? 자, 일단 농도 자체가 아까 포 농도가 몇 프로였죠? 포 농도가 3%. 3%이기 때문에 0.03을 곱해줘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뭘 곱해줘야 돼요? 방사 시간. 몇 분? 30분. 네, 30분을 곱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단위 자체가 리터니까. 그죠? 리터니까. 자, 이렇게 해서 계산하시게 되면 원유 탱크는 293.15가 돼요. 293.15리터. 15리터가 나오게 되는 거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등유 탱크 같은 경우도 똑같아요. 자, 농도가 달라지겠죠? 얼마예요? 이제 소화약제니까 0.03을 곱해주고요. 그리고 방사 시간까지 똑같이 30분 곱해주면 돼요.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주시게 되면 이 값은 1767.15가 되네요. 15리터가 돼요.
됐나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4번. 보조포 소화전에 필요한 소화약제의 양은 얼마인가? 보조포 소화전. 지금 이제 여기도 이 단위가 이제 리터죠, 리터. 리터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서는 20분을 곱하면 돼요. 아까는 안 곱했죠? 이제는 곱하면 돼요. 단위가 리터니까. 그러면 여기가, 자 보세요. 농도도 달라지겠죠? 왜냐면 소화약제니까. 0.03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곱해주면은 8,000리터가 되는, 이렇게 됐죠? 그래서 계산해 주시게 되면 여기는 720리터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4번의 정답은 720리터가 돼요.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5번 문항 볼게요. 5번. 자, 5번에서는 포 원액 탱크에 필요한 소화약제의 총량은 얼마인지 구하시오. 단, 조건에서 제시한 송액관 소화약제를 포함한다라고 했어요. 포 원액 탱크에 필요한 소화약제의 총량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구하냐? 요거는 이제 세 가지를 더해줘야 돼요. 고정포 방출구 플러스 보조포 소화전 그리고 송액관 이 세 가지의 값을 다 더해줘야 돼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송액관 같은 경우는 딱 값이 하나였어요. 72.07 나왔잖아요. 근데 이 고정포 방출구나 보조포 소화전 같은 경우는 원유 탱크와 등유 탱크 중에서 더 용량이 더 큰 거를 택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용량이 어떤 게 더 컸냐면은 아까 계산을 해봤더니 등유 탱크, 등유 탱크가 원유 탱크보다 더 컸어요. 많았어요. 용량 자체가. 그래서 등유 탱크를 기준으로 구하시면 돼요. 그럼 일단 등유 탱크의 고정포 방출구에서의 소화약제량이 얼마 나왔었냐면 1767.15리터가 나왔었어요. 아까 3번 문항에서. 그 다음에 보조포 소화전에서의 소화약제의 양이 아까 720 나왔죠. 4번 문항에서 720. 그리고 송액관이 아까 72.07이었어요. 문제 조건에서 72.07. 이걸 다 더해주시는 거예요. 세 가지를. 고정포 방출구, 그다음에 보조포 소화전, 그리고 송액관 이렇게 그래서 다 더해주시게 되면 이 값은 2,599.22리터가 자 나오게 되는 거죠. 2,559죠. 99가 아니라 2,559.22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포 소화 설비에 대한 문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폐쇄형 스프링클러 헤드를 설치한 그림이다. 조건을 참고하여 다음 각 무릎에 답하시오. 일단 그림은 이렇게 폐쇄형 스프링클러 헤드가 5개가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조건을 보시게 되면 각 헤드마다의 방수 압력의 차이는 0.02메가파스칼이다. 그러니까 여기죠. 헤드와 헤드 사이의 압력 차이입니다. 0.02. 여기도 0.02, 0.02, 0.02로 자, 동일한 거고요. 그 다음에 AB 구간의 마찰 손실압은 0.03메가파스칼이다. 그래서 AB 여기는 0.03이라는 거예요. 마찰 손실압이. 그 다음에 H1 헤드에서의 방수압과 방수량은 화재 안전 기준에서 정하는 최소의 값으로 한다. 그러면 여기서 자 스프링클러 설비 같은 경우는 방수 압력이 얼마예요? 0.1메가파스칼 이상이죠? 그러면 이 H1에서는 0.1메가파스칼인 거고요. 방수 압력이. 그럼 방수량은 얼마예요? 방수량은 분당 80리터인 거죠. 그렇죠? 이거는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문제 안 나왔기 때문에. 그 다음 배관 구경 산정 시 수리 계산에 의한 방법으로 구한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가지배관이죠. 가지배관의 유속은 얼마예요? 6m/s 이하잖아요. 그렇죠? 가지배관의 유속은. 근데 가지배관 이외의 유속은 기타 유속은 얼마예요? 이것은 10m/s 이하인 거죠. 그렇죠? 이걸 이용하라는 얘기예요. 수리 계산에 의해서. 이거. 그다음에 H1 헤드에서의 방출 개수를 구하고 모든 헤드의 방출 개수는 동일한 것으로 한다. 그러니까 H1 헤드 같은 경우는 방수 압력과
방수량 알고 있죠? 이걸 이용해서 바로 방출 개수를 구하는데 그 모든 헤드에서의 방출 개수는 전부 다 동일한 것으로 본다라고 이렇게 조건에 나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 그러니까 주어진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개의 문항이 나와 있죠? 자, 1번. A 지점에서의 필요 최소 압력은 몇 메가파스칼인가? A 지점. 자, 그러면 A 지점이 어디 있냐? A가 여기에 있죠. 그죠? A가 여기 있죠? 그러면 A 지점에서 필요한 최소 압력은 얼마냐? 자, 일단 지금 물이 흘러나가는 거잖아요? 이게 제일 최말단 헤드인 거예요. 근데 H1에서의 그 방수 압력이 0.1 메가파스칼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얼마냐? 0.1 메가파스칼 플러스, 자, 지금 H1과 H2 헤드 간의 압력 차이가 얼마라고 했어요? 0.02라고 했죠? 그러면 그 0.02가 몇 개 있어요? 4개 있죠, 4개. 그러니까 0.02 몇 개 있다고요? 4개가 있다고요. 이렇게. 그러면 얼마 나와요, 이거? 계산하면 0.18 메가파스칼이 나오는 거죠. 자, 그런데 만약에 A와 B의 위치가 바뀌었어요. 여기가 B고 여기가 A라고 한다면은 그때 이 A점에서의 필요한 압력은 얼마겠어요? 0.03을 더해줘야 되죠. 그때는 이제 0.21이 될 거예요. 근데 지금 A가 어디에 있어요? A가 B보다 더 끝에 있죠. 여기에 있기 때문에 2는 더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A의 위치에 따라서 값이 달라져요. 정답은 0.18 메가파스칼이 되는 겁니다. 0.18 메가파스칼. 자, 그 다음 2번. 자, AB 구간에서의 유량은 몇 리터 퍼 미닛인가? 자, 유량입니다. 유량. 자, 유량을 구할 거예요. AB 구간입니다. AB 구간. 자, 그럼 일단 요 AB 구간에는 어떻게 물이 흐르냐면은 AB 구간에 흐르는 유량은 이 각각의 헤드에서 자, 방사되는 유량의 합이 결국 뭐겠어요? 요 AB 구간을 흐르는 물이 되겠죠? 그래야 여기 다 H1, 2, H5까지 해가지고 방사되는 그 물의 양의 합이 결국 AB에 흐르는 물의 양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AB 구간의 유량은 다 더해주면 돼요. H1부터 H5까지의 그 방수량을 다 더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일단 H1은 우리 알고 있죠? 분당 80리터라고 알고 있어요. 근데 이 그 H1에서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되냐면은 방출 개수를 구해줘야 돼요. 방출 개수. 자, 우리 이런 걸 배웠죠. Q는 K 곱하기 루트 CP. 이거 우리 방수량 구하는 공식이잖아요. 자, 이 공식에서 방출 개수 K는 루트 CP분의 Q로 구할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그러면 대입을 해볼게요. 루트 10 곱하기, 자, 방수 압력이 0.1이죠. 0.1이고, 그 다음에 방수량이 80리터였어요. 80리터 퍼 미닛. 계산하면 얼마 나와요? 네, 80 나옵니다. 80. 방출 개수가 80이에요. 자, 그러면 H2. 자, H2에서의 방수량 구해보도록 하죠. 방수량. H2에서 방수량. 어떤 공식을 이용해서? 바로 이 공식을 이용해서. 맞죠? 구할 수 있어요. 자, K는 다 얼마라고요? K는 모든 헤드에서 다 80으로 동일한 거예요. 그러면 80 곱하기 루트 10 곱하기, 자, 그럼 여기서 자, 방수압이 얼마냐? 요 압을 알아야 되겠죠? 방수압. 자, 얼마가 돼요? H2예요. 여기 0.1이죠. 0.02만큼 어떻게 해줘요? 더 더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0.1 플러스 0.02가 되는 거예요. 맞나요? 이렇게. 아까 H1에서의 방수압이 0.1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압력 차이가 0.02라고 했으니까 H2에서는 0.02만큼 더 가산한 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계산하시는 거예요, 이걸. 그러면 H2에서는 87.64가 돼요. 87.64. 단위는 뭐 리터 퍼 미닛이죠, 똑같이. 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이제 같은 방법으로 이제 H3에서의 자, 방수량 구해보면 80 곱하기 루트 10 곱하기, 자, 0.1 더하기 0.02. 자, 여기까지는 아까 H2였죠? 근데 또 마찬가지로 여기서 또 0.02만큼 또 차이가 있잖아요. 차이가 있으니까 또 0.02만큼을 더해주면 되는데 곱하기 2로 할게요. 어차피 0.02 한 번 더 더하는 거니까 곱하기 2로 할게요.
자, 그러면 자, 여기에서는 얼마 나오냐? 94.66이 되네요. 94.66 리터 퍼 미닛. 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H4. H4는 얼마예요? 80 곱하기 루트 10 곱하기 0.1 더하기 이번에는 0.02가 몇 개 있어요? 3개 있는 거죠. 그렇죠? 0.02 곱하기 셋. 그러니까 0.02를 3번 더했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해서 계산해 주시게 되면 여기는 101.19 나오네요. 101.19 리터 퍼 미닛이 나오고요. 이제 마지막 H5. 80 곱하기 루트 10 곱하기 0.1 더하기 0.02 곱하기 얼마예요? 0.02 곱하기 4가 되는 거죠. 0.02를 4번 더했으니까 이렇게 해서 계산해 주시게 되면 이 값은 107.33 107.33 리터 퍼 미닛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자, 다 구했어요. 자, H1이 아까 80이죠, 80. H1을 쓸게요. H1이 80이에요. 80 리터 퍼 미닛. 자, 그러면 AB 구간에서의 유량은 얼마냐? 이거 다 더하면 돼요. 이거 80, 그리고 87.64, 94.66, 101.19, 107.33. 네, 이 5개의 방수량을 다 더하시면 됩니다. 그럼 얼마 나오냐? 다 더해 주시게 되면 470.82가 돼요. 470.82 리터 퍼 미닛. 네, 이렇게 해서 AB 구간에서의 유량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문항 보실게요. 3번. 자, 3번에서는 AB 구간에서의 배관 구경을 물어봤어요. 배관 구경. 그런데 여기서 문제의 단서가 나왔죠? 호칭경이 아닌 수리 계산에 의한 값으로 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호칭경을 할 필요 없어요. 그냥 계산한 값을 그대로 답을 하시면 돼요. 자,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지금 AB 구간이라고 했죠? AB. 근데 이 AB 구간의 이 배관은 어떤 배관이에요? 어떤 배관? 바로 가지 배관이죠? 여기 밑에 있는 게 교차 배관이고요. 이 위로 올라간 게 가지 배관이에요. 그죠? 가지 배관. 근데 가지 배관의 유속은 6m/s 이하라고 했죠. 6m/s 이하. 이거를 이용하는 겁니다. 예, 유속. 그럼 여기서 유속이 왜 나왔냐? 대체 유속이 왜 나온 거예요? 배관 구경 구하는데. 자, 보세요. 자, 유량은 우리 단면적에다가 유속을 곱하는 거죠. 유속을. 근데 이제 단면적이라고 하는 게 4분의 파이 곱하기 d제곱이에요. 이렇게. 근데 이제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은 바로 이 배관의 구경 있죠? 예, 구경을 구하는 거예요. D값. 그래서 이 식을 좀 변형을 시켜보면 D는 루트 파이 곱하기 V분의 4 곱하기 Q가 됩니다. 이렇게. 됐나요? 이걸 계산하는 거예요. 자, 이제 대입만 해보면 돼요. 대입만 해보면 됩니다. 자, 파이 곱하기 자, 가지 배관의 유속이 6m/s 이하였죠? 여기는 6m/s가 대입하면 돼요. 6m/s. 그 다음에 4 곱하기 자, 이제 문제 유량인데 아까 우리 2번 문항에서 AB 구간에서의 유량 구했죠? 아까 얼마 나왔죠, 유량이? AB AB 구간에서의 자, 유량이 얼마 나왔었죠? 아까 470.82가 나왔어요. 리터 퍼 미닛. 네, 이렇게 나왔어요. 그렇죠? 이렇게. 근데 여기서 그 유량의 단위가 무엇이냐? 뭐예요, 이거? 단위가 세제곱미터/s죠. 그럼 어때요? 다 단위가 다르죠? 바꿔야 돼요. 세제곱미터/s 형태로 다 바꿔야 돼요. 자, 그러면 얘는 얼마냐? 470.82리터를 세제곱미터로 바꾸면 0.47082가 되는 거죠. 이렇게 세제곱미터. 이렇게 나누기 자 1분은 60초죠. 60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계산은. 단위 바꾸셔야 됩니다. 이거 이렇게. 그래서 계산을 하시게 되면 이 값은 얼마 나오냐면 0. 보세요. 0.04 그리고 08066이 돼요. 대략. 안 떨어집니다. 단위는 뭐예요? 단위는 미터겠죠. 당연히. 미터. 그런데
문제에서는 지금 단위를 밀리미터로 물어봤잖아요. 밀리미터. 그죠? 밀리미터로 물어봤으니까 소수점 뒤로 몇 칸? 3칸. 예, 3칸 가면 돼요. 3칸 가면 점이 이렇게 찍히겠죠. 여기. 그죠? 3칸. 자, 그럼 얼마냐? 40점. 이거 반올림 되죠? 반올림 되면 81mm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호칭경이 아닌 계산에 의한 값으로 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